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3부작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작과는 다른 종류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나타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은 10대 향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스파이더맨들은 무겁고 어두운 면들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어요. 특히 이런 게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바로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초대 스파이더맨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는 항상 무겁고 어두우면 찌질한 짠내가 나는 스파이더맨의 표본이었어요. 실제로 스파이더맨은 항상 불행해야 한다는 작가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짠내가 많이 났고 처음 나왔던 스파이더맨이라서 그런 짠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됐었죠. 이런 스파이더맨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새로운 부류의 스파이더맨의 등장과 함께 조금 변화하게 됐어요. 당연히 비교도 시작이 됐죠. 초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 어두운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등장했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한층 더 발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이죠. 많은 스파이더맨 팬들이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특유의 그 짠내가 사라졌거든요. 마치 하이틴 스타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스파이더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KBS에서 스파이더맨 TAS라는 걸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피터 파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또 약간의 도끼병도 있고요. 자신감도 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에서 가장 장점은 바로 수다가 엄청나게 추가된 거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스파이더맨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신의 자만, 그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벤 삼촌. 벤 삼촌이 말하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는 했죠. 두 스파이더맨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강한 힘을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원동력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걷습니다. 그게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 스파이더맨과 2대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연습 뒤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투력도 높았고 힘도 어마어마했죠. 이게 벤 삼촌의 유언 때문에 약간 정의를 생각하는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은 겨우 18살 소년에게 다가온 슈퍼파워,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실수를 해요. 허구한 실수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실수, 거미줄을 잘못 쓰는 실수, 수트 사용법을 모르는 실수,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배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고만 있는 것에 대한 실수, 이런 등등등등이 계속 나와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온 스파이더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18살 피터 파커가 영웅으로 성장해 나가는 실수 대잔치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실수를 근데 그냥 막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 마블은 마블입니다. 유쾌하게 표현하거나 혹은 독자나 관객이 옛날부터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면서 이 실수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 실수가 굉장히 귀엽고 재밌고 유쾌하게 보입니다. 이런 이유인지 영화 분위기도 꽤 하이톤이에요.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12세 관람가인 것도 이와 유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이제 막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파커의 성장을 보여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성장했던 기존의 스파이더맨과는 달리 내부적인 요인으로 변화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비의 스파이더맨과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은 벤 삼촌에 의해서 각성을 했어요. 그런데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면서 각성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벤 삼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언맨이 있어요. 조금 스포일러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예고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은 배가 갈라지는 거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토니 스타크가 피터한테 이야기를 해요. 수트를 달라고. 그랬더니 피터 파커가 이야기하기를 난 수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더니 토니는 그럼 더더욱 너는 수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부분 굉장한 데자뷰예요. 어디선가 나왔어요.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토니 스타크도 아이언맨 수트가 없으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토니 스타크가 수트가 없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토니와 피터의 차이입니다. 수트가 없다고 해서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아이언맨이 사라지지 않아요. 수트가 없다고 해서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스파이더맨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8살의 피터 파커는 수트가 없어지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가 자전거 도둑을 잡고 할머니의 길을 알려주는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에 불과하긴 했었죠. 그런데 영화는 이런 스파이더맨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또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미생이었던 스파이더맨이 완생으로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는 벌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아무리 완생이 되고자 해서 내실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가 한 사람의 신념을 꺾어버리면은 그 순간 타인을 위협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벌처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디즈니가 자회사라서 마블이 디즈니의 철학인 가족주의를 사회적 비판으로 그려낸 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과거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대표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역시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내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은 도시 활강 액션씬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스파이더맨 하면은 고개에 가까운 액션씬과 도시를 활강하는 액션씬이 가장 주된 볼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1편에서 봤었던 그 고개에 가까운 액션씬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보여줬었던 1인칭 도시 활강 액션, 이런 걸 기대하고 만약에 보시면 조금 후회하실 거예요. 액션이 부족한 스파이더맨이라는 평가를 그래서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장점은 활강 액션, 고개에 가까운 액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면 IMAX 3D나 혹은 4D로 관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돈 아껴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를 관람하시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제가 스파이더맨 굉장히 광팬이긴 한데 이번 영화는 IMAX나 혹은 4D로 보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것도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나 혹은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친구 같은 스파이더맨을 얻었다 하면은 이번에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동네 형 혹은 옆집 사는 동생과 같은 스파이더맨을 얻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을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쿠키 영상 2개 있습니다. 특히 자막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은 과거 데드풀의 쿠키 영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블의 짓궂은 장난을 만날 수가 있으니 꼭 보시길 추천하고요. 메이 숙모랑 MJ가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가 나와요. 특히 MJ 같은 경우에는 배우 비주얼만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스틸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MJ를 바라볼 때 재미가 있어요.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